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 초중고 개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대유행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막상 확진되면 당황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와 함께 조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월 둘째 주 3,000명대였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2배인 6,000명대로 증가하더니 최근 이틀 연속 10,000명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50% 정도로 다소 안정적인 편이지만 확진자 증가와 함께 위중증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요양원과 유치원, 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지만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친구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곳곳에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중고 개학과 입학까지 앞두고 있어 다음 달 중순까지 대전은 일평균 확진자가 6,000명대, 세종은 1,000명 후반대, 충남은 7,000명 후반대로 정점을 찍고 중순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확진자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온 그 비율을 보면은 한 6,000명쯤이 가장 좀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7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 모두 11만 명이 넘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등 의료 인력 업무도 바빠지면서 사실상 재택치료 기능도 마비된 상태.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택치료자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양성 반응과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진료병원을 확인한 뒤 전화 상담 또는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약을 찾아올 수 있는데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와 약제비는 무료입니다.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최대 48만 8,800원, 2인 82만 6천 원 등으로 격리 해제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사람,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등은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와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재택근무와 시차 출근 등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일반 기업에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천안시 쌍용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71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A씨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재 PCR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일을 하기 위해 3일 전부터 동료와 함께 해당 모텔에서 투숙 중이었으며 전날부터 열이 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1,65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4,406명이 확진돼 사흘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으며 사망자도 3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223명에 이릅니다. 충남에선 천안 1,754명, 아산 939명 등 도내에서 모두 5,184명이 추가돼 사상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5,000명대를 기록했고 7, 80대 확진자 5명이 숨지며 누적 사망자도 25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종에서도 1,064명이 확진돼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장에 출마하는 이장우 국민의힘 전 의원과 시민 192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전시의 과도한 방역 조치로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대전지법에 방역 패스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방역 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3차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인데 현재 2차 백신 접종률이 96.1%에 달하는 데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어 해당 고시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방역 패스 관련 조치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월부터 12세 이상 18세까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한 공원에서 무언가에 잘린 고양이 꼬리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힘이 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잔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공원, 지난 9일 이곳 산책로에서 갈색 꼬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길이 약 20여 센티미터, 성체 고양이 것으로 추정되는 꼬리는 신체 일부까지 함께 잘린 상태였습니다. 꼬리에 항문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모양이었고요. 꼬리 중간에 가위 같은 걸로 잘라져 있는 모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 약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린 고양이 것으로 추정되는 꼬리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주민들과 길고양이 보호단체들은 누군가의 학대 범행이라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년 전 대전 동구 한 길가 쓰레기 더미에 청테이프로 다리가 꽁꽁 묶인 채 버려진 새끼 고양이부터 2019년 대전 중구 주택가 골목에 머리가 잘린 채 발견된 새끼 고양이까지 동물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가 지역 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온라인을 통해 학대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는데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우는 학대 영상과 이 영상이 직접 촬영한 거란 인증까지 올라왔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최근 1, 2년 사이 동물 학대 행위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되며 혐오 확대와 모방 범행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범죄를 모의하거나 범행 행위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이런 공유된 내용이 또 추가적인 범죄를 불러일으키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되는 잔혹한 동물 학대 행위에 동물단체는 물론 시민들도 강력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내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보조교사인 이들은 지난해 7월 원생 10여 명에게 손찌검을 하는 등 20차례 이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원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대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대전과 충남에서 여야가 지지선언 경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에선 대덕특구연구원과 충청권 교수 515명이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7대 공약이 한국을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적합하다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선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충청권 교수 모임에 전현직 교수 186명이 충청인인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한 유일한 해답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색깔 있는 쌀 유생미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지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쌀알이 크고 식감도 독특하며 영양분도 많은 유색쌀 품종을 개발했는데 건강과 기능성 등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유생미 새 품종 왕자향과 송알 흑찰입니다. 홍갈색을 띤 왕자향은 얼핏 봐도 쌀알이 보통 쌀에 비해 훨씬 크고 송알 흑찰은 그보다는 좀 작지만 새카만 색상이 특징입니다. 1000개의 알을 기준으로 무게는 일반 유생미는 20g 정도지만 송알 흑찰은 26.7g, 왕자향은 32g을 넘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 함량은 송알 흑찰이 76% 더 많았습니다. 밥을 지어보니 왕자향과 송알 흑찰은 보통 쌀보다 알이 커 먹을 때 톡톡 터지는 식감이 더 우수했습니다. 백미랑 같이 섞어 먹었을 때 쌀알이 굵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느낌이 나고요. 씹었을 때 풍미가 더해져서 밥맛을 돋굽니다. 10아르당 생산량도 왕자향의 경우 623kg으로 40%가량 더 많았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유전자 분석을 통한 품종 교배 방식으로 9년여 만에 2개의 신품종을 완성해 농가 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높고 그다음에 특이한 그런 유생미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자원을 수집을 했고요. 2013년도에
저희들 교배를 시작을 해가지고 계통을 육성해서 이번에 품종으로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품종은 수량성과 기능성이 우수해 아직은 협소한 유생미 시장을 선도할 획기적 품종으로 평가받지만 이삭에 까락이 많고 흰잎 마른병이 약한 건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세종시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할 세종예술의 전당이 드디어 다음 달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권위 있는 건축 대상을 받을 만큼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지만 적은 객석으로 인해 대형 공연 유치는 쉽지 않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착공 3년 만에 시설 점검과 시범 공연을 마치고 다음 달 정식 개관하는 세종예술의 전당. 날개짓으로 물결을 일으키는 모습에 뛰어난 건축미로 지난해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습니다. 각각의 공연 특성에 맞게 음의 잔향 시간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최첨단 시설로 수준 높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상 5층에 객석은 1,070석, 그리고 야외 공연도 가능한 광장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개관 원년을 맞아 국립예술기관에 고품격 작품을 많이 유치해 차별화에 주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라든지 또는 뭐 발레, 이런 연극, 이런 공연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획대로 하나씩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큰 아쉬움은 부족한 객석입니다. 1,000석가량으로는 유명 뮤지컬과 레벨이 높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 공연은 제작비가 상당히 높아 객석이 최소 1,300석 이상이 돼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공연 제작사들은 웬만해선 손해가 뻔해 세종의 일정을 잡긴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1,000석짜리 정도 공연장이라면 사실 갈 수 있는 게 대형 뮤지컬이나 뭐 그런 공연들을 가기는 조금 어려운 처지고, 콘서트도 대형 가수들이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아무래도 상업예술이다 보니까 수익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대전과 천안은 예술의 전당 건립 때 객석을 각각 1,550석과 1,650석으로 넉넉하게 지어 수준 높은 대형 공연을 수시로 열 수가 있고 500석 안팎의 중공연장도 갖추어 지역 예술인들과 총망 갖는 신인의 등용문 역할도 합니다. 세종예술의 전당은 계획 당시 공사비가 국비로 겨우 충당됐던 만큼 세종시가 나서 예산을 보탰다면 객석을 늘릴 수 있었지만 정부 탓만 한 겁니다. 국회의사당 이전 등 세종시 위상은 높아가지만 문화예술의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충남대가 한밭대와 국립대 통합 논의를 위해 구성원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시위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4,734명 중 98%가 통합 논의 시작 자체를 반대했다며 학생 중심의 통합 논의를 대학 측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부 점거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측은 설문조사가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충청권 외의 전국의 거점 국립대가 이미 권역별 통합을 이룬 만큼 당위성이 있다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전제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이스트 초빙 석학 교수에 임명됐습니다. 3년 동안 학부와 대학원생에게 리더십 과목 특강을 맡게 되며 미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만큼 전산학부 소속으로 교내 인공지능연구원 산하로 설치될 가칭 메타버스 연구소에서 자문으로 참가합니다. 이광형 총장은 미래 콘텐츠 시장을 내다보는 이수만 프로듀서의 창의성이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남대가 올해 고용노동부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업 우선 협상대학에 최종 선정돼 매년 7억 5천만 원, 최대 5년간 3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는 기존 대학 일자리 센터의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확대 개편해 지역 내 청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운영되며 재학생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취업 지원을 졸업 2년 이내 지역 청년으로 확대합니다. 대전 서구 둔산 3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쓰러져 있던 70대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관내 복지관에서 매일 도시락 반찬을 받아가던 A씨가 지난 18일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달받은 복지팀은 그제 A씨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고 현관문 안쪽에서 쓰러져 저체온 상태였던 A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증축이나 증설 등 근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조립식인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